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 알면 좋은 것들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하는 죄입니다. 즉 사람을 속여서 돈이나 재산을 가져갈 때 성립하는 것이죠. 사기죄가 문제되는 경우는 보통 내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거나 돈을 투자했는데 돈 받은 사람이 돈을 반환하지 않은 때이죠. 돈을 안 갚는 행위가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요. 돈을 빌리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거나 돈을 갚을 능력이 없었으면 사기죄에 해당됩니다. 그에 비해 돈을 빌리는 그 시점에는 돈을 갚을 생각도 있었고 돈을 갚을 능력도 있었는데 갑자기 경제적인 돌발 상황 같은 것이 생겨서 돈을 갚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고 단지 민사적으로 돈을 갚을 의무, 즉 민사 채무만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이 사람은 사기죄의 혐의가 없다, 이 사건은 민사적인 문제일 뿐이다 라고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에서는 수사기관이 돈을 빌려간 사람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 갚게 된 것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고소당한 사람은 당연히 처음에는 돈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고 변명을 할 것이고 수사기관은 그 사람 머릿속을 열어볼 수도 없고 고문을 해서 자백을 받을 수도 없으니까 별다른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사기죄의 혐의가 없다라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를 막기 위해서는 돈을 빌려간 사람이 돈을 빌려갈 때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나를 찾아와서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2억 원을 빌려주기는 했는데 그때 A가 말을 하길 몇 달 후에 자기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것이 있는데 그 돈으로 갚겠다고 했다. 그런데 사실 A는 전세가 아니라 보증금이 없는 월세에 살고 있었다면 A는 돈을 빌리기 위해 나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고 나는 A의 거짓말을 믿고 돈을 빌려준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A에게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수사기관도 A를 더 잘 추궁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돈을 빌리려는 사람은 무언가 자기의 신용이 괜찮다는 말이나 돈을 어떻게 갚을지에 관한 말을 할 때가 많을 것인데 고소하려는 사람은 돈을 빌려줄 당시를 자세히 기억해서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A가 거짓말을 했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고소장에 기재를 하고 고소인 조사 때에도 수사관에게 잘 설명을 해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외에도 사기죄로 고소를 잘 하려면 객관적으로 볼 때 A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잘 구분해서 강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아까의 예처럼 A가 2억 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내가 2억 원을 빌려줬는데 만일 A가 내 돈 2억 원을 사용한 후에 다른 거래처로부터 2억 원을 받을 것이 있었다면 A에게는 나에게 갚을 돈을 마련할 방안이 있었던 것이지만 만일 A가 내 돈 2억 원을 사용한 후에 딱히 어디에서 돈 나올 것이 없었다면 아무리 A가 자기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다고 변명을 해도 갚을 능력이 애초에 없었던 것이 밝혀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소하는 사람은 A가 따로 돈 나올 곳이 없었다는 정황을 잘 강조해서 고소장에 기재를 해야 하고 고소인 조사 때에도 수사관에게 잘 설명을 해야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면 수사관이 알아서 잘 수사를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특히 사기죄 고소 같은 경우에는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고소인이 수사관에게 최대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자료도 잘 제출을 해서 수사관에게 피고소인을 추궁할 수 있는 카드를 많이 쥐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사기죄로 고소할 때 알면 좋은 것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